상견례 자리, 화려하게 등장한 신부 어머니를 본 순간 정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남편 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숨죽인 긴장감이 흘렀다. 민수 씨, 참 인상이 좋네요. 미정의 부드러운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정희 속에서 외마디가 터졌다. 저 눈빛, 저 둘은 분명히 뭔가 있다. 겉으론 웃음, 안으로는 폭풍이 몰아치는 상견례장의 공기. 청담동 예식장, 주례가 시작되려는 순간 한 하객이 소리쳤다. 저 여자는 신랑 아버지의 내연녀야. 모든 하객이 일제히 웅성거렸다. 무대 위 신부는 오열하며 주저앉고 민수는 얼어붙은 채 아버지를 바라봤다. 정희는 하얗게 질린 남편을 향해 이를 악물었다. 이제 가면은 벗겨졌다. 축복의 장은 단숨에 지옥으로 뒤바뀌었다. 법정, 정희는 증거 서류를 높이 들며 굳건히 섰다. 피고석의 미정은 창백하게 떨었고 영호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어머니만이 제 가족입니다. 민수는 울먹이며 정희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정희의 눈빛엔 눈물이 아닌 뜨거운 불꽃이 일었다. 배신의 끝에서 찾아온 정의와 새로운 가족의 탄생.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대박 반전이 찾아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오후였습니다. 박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결혼 준비 목록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어요. 올해 58,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정희에게 아들의 결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메모장을 펼쳐놓고 하나씩 체크해가며 중얼거렸어요. 결혼식장 예약 완료, 신부 한복은 이번 주에 맞춰보기, 혼수 목록은 수연이 어머니와 상의해야 하고,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행사를 앞두고 빠뜨릴 것은 없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중소기업에서 회계사로 일하며 살림까지 꾸려온 정희에게 꼼꼼함은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가계부 하나도 원 단위까지 맞춰왔던 그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평생 모아온 정성을 모두 쏟아 붓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민수야, 예물은 언제 받아올 거니? 정희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32살의 민수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어요. 변호사로 성공한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살며 가족을 돌보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수연이와 함께 갈게요. 어머니도 함께 가시겠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곧 결혼할 신부 수연은 착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간호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수연을 정희는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래, 엄마가 가서 예쁜 걸로 골라줄게. 정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내 아들 장가가는 날만 기다렸는데 정말 꿈만 같구나. 정희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아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했던 민수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니 세월의 흐름이 놀라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상장을 받아와서 엄마 나 잘했지? 하던 그 해맑은 미소가 어제 같은데 말이에요. 거실 벽에는 민수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부터 대학 졸업식, 변호사 시험 합격 발표날까지 정희는 하나하나 바라보며 가슴 벅찬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훌륭한 남자로 자랐구나. 수연이도 참 좋은 아이고.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남편 김영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정시에 퇴근하던 영호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아버지가 참 늦으시네.
요즘 들어 자주 이러시는 것 같은데.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행 일이 바빠서 그럴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한 분인데. 지점장까지 하셨는데 퇴직하고도 후배들 챙기느라 바쁘실 거야. 정희는 아들 앞에서 태연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정희는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시계를 쳐다봤어요. 평소라면 6시면 집에 와서 여보, 나왔소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던 남편이었는데 오늘은 벌써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30년 결혼 생활 내내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해서 가족과 저녁을 먹는 것이 일과였죠. 주말에는 정희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고 민수와는 아버지로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민수야, 너라도 먼저 먹어. 정희가 밥그릇을 내놓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기다려요.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 먹어야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변화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영호라면 절대 가족과의 저녁 약속을 어기지 않았을 텐데 요즘은 연락도 없이 늦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영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61살의 영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특히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여보, 저녁은 드셨어요? 많이 늦으셨네요. 정희가 다가가자 영호는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응, 밖에서 먹었어. 후배들과 술 한잔 했다고. 영호의 대답은 그늘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밝고 여유로운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정희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었는데 요즘은 왠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특히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고 안정된 시선이 아니라 어딘가 초점이 흐려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 피곤해 보이세요. 민수가 아버지를 걱정하며 물었어요. 아니다. 그냥 은행 일이 복잡해서 그래. 요즘 금융권이 어수선하잖아. 영호는 시선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영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영호는 깜짝 놀란 듯 재빨리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남편의 당황한 표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여보,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희가 다가서자 영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야. 영호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평소라면 정희와 차 한잔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여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남편 생각을 했어요. 핸드폰을 숨기는 모습, 늦어지는 귀가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변해버린 눈빛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민수도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챈 듯 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다잖니. 정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잠든 남편의 모습을 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남편인데 요즘은 마치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다가 정희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나오는 불빛을 봤어요. 영호가 이불 속에서 몰래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민수 결혼 준비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그런 걸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상견례 당일 정희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오후 2시였는데 벌써 오전 10시부터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한복 고름을 몇 번이나 다시 매면서 긴장감을 달래려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일찍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웃었어요.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수연이 어머니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지. 정희는 립스틱을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수연의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컸어요. 수연 말로는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성공한 여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일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남편 영호는 평소와 달리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니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이러시면.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괜찮다. 그냥 좀 긴장돼서 그래. 영호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이런 모습을 본 적 없던 정희는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여보, 오늘 상견례인데 왜 그렇게 불안해해요? 우리 민수 자랑스러워 해야죠. 정희가 다가가자 영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영호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다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희는 화장실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절대 안 돼. 들키면 끝장이야. 희미하게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강남역 근처의 한정식 집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개별룸으로 안내받은 정인의 가족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인은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지만 남편 영호는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수연이네 가족이 오셨네요. 민수가 창문 너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호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수연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따라 들어온 여성을 본 순간 정희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윤미정. 5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명품 한복에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까지. 마치 연예인 같은 미모에 정희는 순간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영호가 미정을 보더니 입을 해벌쭉 벌린 채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수연이 어머니 윤미정입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당당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 박정희입니다. 정희가 일어나 인사하는 순간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미정이 영호를 보더니 살짝 놀라는 기색을 보인 것이에요. 하지만 금세 차분함을 되찾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아, 민수 아버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미정의 인사에 영호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특히 미정이 영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친숙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호가 겨우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참 인상이 좋네요. 우리 수연이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순간 영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정희는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수연 씨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듯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미정은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제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바쁜 편인데 오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와, 의사 선생님이시구나. 대단하세요. 정희가 감탄하며 말했지만 계속해서 남편과 미정의 표정을 번갈아 살펴보고 있었어요. 영호는 식사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런 자리에서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미정이 영호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영호는 물을 마시다가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퇴직했고요. 영호의 대답은 더듬거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어느 은행이세요? 미정의 추가 질문에 영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국민은행입니다. 영호가 간신히 대답하자 미정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아, 국민은행요. 저도 그 은행 고객인데 좋은 은행이죠. 미정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정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희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숨겨진 관계가 있다는 것을. 특히 미정이 영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단순한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닌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거든요. 식사 중간에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미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희는 재빨리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분 정말 처음 보는 분 맞아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이지. 영호는 서둘러 부인했지만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평소 아버지답지 않게요. 민수도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이 걱정됐던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긴장되는 거야. 하지만 정희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3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의 모든 거짓말 습관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거짓말을 할 때마다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버릇까지 말이에요. 미정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병원 일로 급한 전화가 와서요. 괜찮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지만 미정이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동안 영호가 계속 미정을 바라보던 모습이 기억에 나왔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미정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희가 예식장도 예약했고 혼수 준비도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특히 예식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곳들이 많거든요. 미정의 말은 친절했지만
정희에게는 왠지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정이 갑자기 영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요. 혹시 강남 쪽에서 자주 활동하세요? 그 순간 영호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희는 그 소리에 더욱 긴장했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집 근처에서만 활동해요. 영호의 부인이 너무 급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런가요?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미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미정과 영호 사이에는 분명히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영호는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상견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마치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되짚어 보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저 여자와 우리 영호 사이에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정희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영호와 미정 사이에 흐르던 그 묘한 기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생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던 정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여보, 오늘 혼수 보러 백화점에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정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어요. 아니야, 나는 약속이 있어서. 영호의 대답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결혼 준비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을 텐데 상견례 이후로는 모든 일에 소극적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약속이세요? 정희가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영호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냥 은행 동기들 만나는 거야. 영호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정희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거리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오후에 정희는 민수와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혼수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아버지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민수가 넥타이를 고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니? 정희는 아들 앞에서 태연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계속 이상하셨어요. 평소 아버지답지 않게 말도 없으시고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우연히 남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가본 적 없는 강남의 한 카페 앞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잠깐 볼 일이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 어디 가세요? 금방 올게. 정희는 서둘러 택시에서 내렸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본 정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 영호가 윤미정과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에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영호는 미정의 손을 잡고 있었고 미정은 화가 난 표정으로 무언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정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정은 계속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약 30분 후 미정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영호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는 모습까지 정희는 놓치지 않았어요.
정희는 급히 근처 상점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미정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화가 나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영호는 카페에서 나온 후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멀리서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영호는 평소보다 더욱 침울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수가 물었지만 영호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은행 동기들하고 차나 한잔 했다고. 정희는 그 거짓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정말 은행 동기분들하고만 만나셨어요? 영호는 깜짝 놀라며 정희를 쳐다봤어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요. 요즘 자주 외출하시니까 궁금해서요. 당연히 동기들하고만 만났지. 다른 누구를 만나겠어? 영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비밀번호를 걸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다음 날 정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영호가 외출한 후 정희는 남편의 방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강남 지역의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심지어 보석점 영수증까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몇 달간 꾸준히 사용한 흔적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서 쓰는 생활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지출이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보석점 영수증이었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내역이 적혀 있었는데 금액이 정희가 한 달 용돈으로 받는 돈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정희는 그 영수증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모든 구매 날짜가 영호가 늦게 들어온 날들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전날에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와 만나서 이런 걸 사준 거구나. 정희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오후에 영호가 들어왔을 때 정희는 그 영수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정희가 영수증을 내밀자 영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물어본 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누구한테 사준 거죠?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당신이 내 사생활까지 간섭할 권리가 있어? 내 돈으로 뭘 사든 내 마음대로지. 사생활이요? 남편이 아내 몰래 다른 여자한테 선물을 사주는 게 사생활이에요? 다른 여자는 무슨, 그냥 지인한테 선물한 거야. 지인요? 그럼 그 지인이 누군지 말해보세요.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 윤미정 씨 맞죠? 어제 카페에서 만나는 걸 제가 봤어요. 영호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당신이 따라온 거야? 따라간 게 아니라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참 친해 보이시더라고요. 손까지 잡고 계시면서요. 그건 오해야. 30년을 살면서 당신이 거짓말할 때의 표정을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뭔지 말해보세요. 영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미정이는 옛날에 잠깐 알고 지낸 사이야.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상견례에서 만나게 된 거고. 옛날에 어떻게 알고 지낸 사이죠? 그냥 직장 동료였어. 하지만 정희는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모든 직장 동료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수증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무슨 정희는 남편과 말도 제대로 섞지 않았고 영호 역시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아들 민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결혼식이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가 괜찮냐는 거니? 정희가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우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두 분 사이 분위기가 이상해요. 혹시 제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준비할 게 많아서 바쁜 거지. 영호가 대답했지만 민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정희는 아들이 눈치채지 않게 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만 갔습니다.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돼야 하는데 신부 어머니인 미정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며칠 후 미정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 윤미정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희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결혼식 준비 때문에 뵙고 싶어서요. 예식장에서 음식 시식도 해야 하고 혼수 관련해서도 상의할 게 많잖아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정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에 예식장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남편분들도 함께 오시면 좋겠는데요. 미정이 남편분들이라고 말할 때의 어조에 뭔가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청담동에 있는 예식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일부러 영호보다 먼저 도착해서 미정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예식장 로비에서 기다리던 정희 앞에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역시 완벽한 차림새였어요. 명품 정장에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까지. 일찍 오셨네요. 미정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네, 미리 와서 둘러보고 싶어서요. 정희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남편분은 안 오세요? 미정의 질문에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곧 오실 거예요. 정희가 대답하자 미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잠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정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는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식장 한쪽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사실 제가 정희 씨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미정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분 말인데요. 미정의 말에 정희는 온몸이 긴장됐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영호 씨를 알고 있었거든요.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요. 정희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결국 미정이 직접 털어놓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호 씨와 저는 꽤 오래전부터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미정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고 보니 충격이 더 컸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사귀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놀랐거든요. 영호 씨 아들과 제 딸이 결혼한다니.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도 운명인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니까요. 오래전부터라니. 도대체 언제부터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3년 정도 됐나요? 영호 씨가 제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시면서 알게 됐거든요. 정희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3년 전 영호가 피부 트러블로 병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정의 병원에 갔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환자와 의사 관계였는데 점점 가까워졌죠. 영호 씨가 먼저 관심을 보이셨어요. 정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였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영호 씨도 저를 많이 아껴주세요. 최근에도 선물을 많이 해주셨고요. 미정이 목에 걸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살짝 만지는 모습을 보고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영호가 구매한 목걸이였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정희는 간신히 물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거든요. 영호 씨는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미정의 말에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남편이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는 것이 조금은 다행스러웠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컸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라고요. 아이들 결혼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오히려 더 좋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사돈 관계가 되니까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미정의 냉정한 말에 정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계산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민수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할 거예요. 다만 영호 씨와 저의 관계는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때 예식장 입구로 영호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정을 발견한 영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영호 씨 오셨네요. 미정이 태연하게 일어나 인사했어요. 영호는 정희와 미정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영호가 조심스럽게 정희를 불렀지만 정희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 음식 시식을 해볼까요? 미정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어요. 음식 시식을 하는 동안 정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과 영호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두 사람의 친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요리 맛있네요. 영호 씨도 드셔보세요. 미정이 자연스럽게 음식을 권하는 모습에서 오랜 관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호는 내내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정희가 미정으로부터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시식이 끝난 후 미정이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준비할 게 많으니까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미정이 떠난 후 정희와 영호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야.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집에 가요. 정희는 짧게 말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혼식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과의 대화 이후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날로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아들 민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했고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드레스 피팅 어떠셨어요?
민수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었어요. 응, 잘 맞더구나. 우리 민수 신부가 정말 예쁠 거야.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예복 준비 다 하셨어요? 민수가 아버지를 향해 물었지만 영호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응, 다 했어. 영호는 요즘 집에서도 계속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어요. 메시지가 올 때마다 몰래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곤 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든 것이 미정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물들이 거실 한쪽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정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터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용기를 내어 미정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예약 없이 와서 죄송합니다. 정희가 접수 데스크에 말했어요. 윤미정 원장님을 찾으시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미정이 나타났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이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머, 정희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정은 놀란 척했지만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잠깐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정은 정희를 자신의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고급스럽게 꾸며진 진료실을 보니 미정의 성공한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차라도 드릴까요? 미정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됐습니다. 오늘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요? 우리 영호와의 관계를 정리해 주세요. 제발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미정은 잠시 정희를 바라보더니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 앉았어요. 정희 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없어요. 영호 씨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사랑이요?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사랑이라고 말하세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영호 씨가 먼저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아마 정희 씨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미정의 냉정한 말에 정희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수와 수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고 지내면 되는 일이죠. 그런 게 말이 돼요? 사돈 관계가 되는데 어떻게? 미정이 갑자기 일어나서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정희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영호 씨는 이미 저를 선택했어요. 물론 당신과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체면 때문에 말이에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체면 때문에 붙잡고 있다는 것이 모욕적이었어요. 그럼 당신은 뭘 원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영호 씨와 저의 관계도 계속하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미정의 말에 정희는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어쩌실 건가요? 결혼식을 취소시키실 건가요? 민수 씨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보세요. 미정은 정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희가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참아낼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미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영호 씨네요. 받을게요. 미정이 정희 앞에서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영호 씨. 네, 지금 정희 씨와 얘기 중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모욕감을 느꼈어요.
자신 앞에서 당당하게 남편과 통화를 하는 미정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정이 말했어요. 영호 씨가 걱정하시네요. 정희 씨가 흥분할까 봐요. 당신들이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잖아요.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영호 씨는 이미 저를 선택했어요. 다만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킬 거예요. 어떻게요? 영호 씨 마음을 되돌릴 자신이 있으세요? 미정의 도전적인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정말로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정희 씨.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손해보지 않는 길을요. 정희는 미정의 진료실을 나서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뻔뻔한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영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미정 씨 병원에 다녀왔어요. 정희가 말하자 영호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뭐 하러?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하러요. 영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중얼거렸어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고요? 3년 동안 알아서 했다는 게 이 결과예요? 정희야, 좀 복잡한 상황이야. 시간을 줘. 시간이요?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는데 무슨 시간이요? 영호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희는 혼자 거실에 남아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무엇이든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큰 행사를 앞두고 정희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정희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늘은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이지만 동시에 미정과 마주해야 하는 날이기도 했거든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수가 방에서 나와 인사했어요.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어떻게 잠이 와? 너도 얼른 준비해라. 정희는 아들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들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여보, 괜찮으세요? 정희가 물었지만 영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하지만 정희는 남편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미정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가족들은 청담동에 있는 예식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영호는 말이 없었고 민수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긴장하지 마. 오늘은 너를 위한 날이야. 정희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네, 어머니.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예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하객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정희는 신부 대기실로 가서 수연을 만났습니다. 수연아, 오늘 정말 예쁘구나. 정희가 수연을 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너무 떨려요. 수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미정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완벽한 차림새였어요. 고급 한복에 화려한 액세서리까지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 수연이 예쁘죠? 민수 씨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미정이 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정희는 미정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고 신랑 신부가 입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희와 영호는 신랑 부모석에, 미정과 그의 남편은 신부 부모석에 앉았습니다. 미정의 남편은 조용한 성격의 사람으로 보였어요. 부인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민수가 입장했어요. 정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키워온 아들이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어서 수연이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수도 신부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인사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한 남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중년의 남성이 예식장 중앙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신랑 아버지의 내연녀예요. 그 남성이 미정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예식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신랑 신부는 무대 위에서 얼어붙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 그 남성을 바라봤어요.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김영호 씨, 당신이 내 아내와 바람 피운 것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 남성이 영호를 향해 소리쳤어요. 영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왜 여기 와요? 집에 가요. 미정이 남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미정을 밀쳐냈어요. 3년 동안 나를 속이고 바람 피워놓고 무슨 소리야. 정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미정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아내고 결혼식장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무대에서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연은 충격으로 주저앉으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결혼식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영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미정의 남편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여기 호텔 영수증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 수군거렸어요.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조용히 해요. 오늘은 아이들 결혼식이에요. 정희가 일어나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 후였어요. 미정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자리에 주저앉았고 영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결혼식을 망쳐놓고 미정이 남편에게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영호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정말 수연이 어머니와 그런 관계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야. 영호가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연은 무대 위에서 울고 있었고 하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잠시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미정과 영호의 관계가 공개된 것이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아들의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안타까웠습니다. 미정의 남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딸 시댁이 될 수 있어요? 예식장 밖으로 경찰까지 나타났어요.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중단되고 말았어요.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예식장에는 양가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무너진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오늘은 아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했는데 이렇게 끔찍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이 중단된 후 예식장 대기실에는 양가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미정의 남편이 던진 폭탄 선언으로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수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계속 울고 있었고 민수는 무너진 표정으로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게 망가졌다고. 미정의 남편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어요. 3년 동안 바보로 살았다는 게 너무 억울해. 미정은 남편의 분노에 움츠러들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조용히 해요.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이미 다 망가뜨려 놓고 무슨 아이들 이야기야. 그는 미정을 향해 다가가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보세요, 미정 씨.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어요. 저는 말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언제부터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했는지 말해보라고요. 영호가 정희를 말리려 했어요. 정희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내가 언제 진정할 수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정희가 남편을 향해 돌아서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그 여자와 호텔에서 만날 때, 비싼 선물을 사줄 때, 나는 바보처럼 믿고 있었잖아요. 민수가 충격을 받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거예요? 호텔까지 간 거예요? 영호는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드레스 치마를 움켜쥐며 울부짖었어요. 엄마, 거짓말이라고 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해요. 수연아. 미정이 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수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제 결혼식 날에 이런 치욕을 당하게 하다니. 그때 미정이 갑자기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외쳤어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영호 씨를 사랑했어. 처음에는 그냥 환자였지만 점점 마음이 끌렸고. 엄마.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막으려 했어요. 아니야, 이제 다 말할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해졌어요. 영호 씨도 나를 원했어. 정희 씨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뭐라고요? 영호 씨가 그랬어요. 정희 씨와는 더 이상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가족일 뿐이라고. 나와 함께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하다고. 영호가 깜짝 놀라며 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정 씨, 그런 말을. 왜 거짓말이에요? 호텔에서 나를 안으면서 아내 생각했어요? 미정이 영호를 향해 소리쳤어요. 예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멱살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민수야, 그게 아니야. 영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민수는 아버지를 밀쳐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30년을 함께 산 어머니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게 뭐라는 거예요? 정희는 미정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른 여자에게 말했다는 것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영호 씨, 정희가 남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영호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수연이 갑자기 웨딩드레스를 찢으며 소리쳤어요. 이런 더러운 가족들과 어떻게 인척이 돼요? 전 결혼 안 할 거예요. 수연아. 민수가 놀라며 수연을 붙잡으려 했어요. 놔줘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엄마와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미정의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가서 따귀를 때렸어요. 정말 치사한 여자야. 딸 결혼식 날까지 망쳐놓고. 아빠.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예식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까지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모두 진정하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경찰관이 개입했습니다. 미정의 남편이 경찰에게 말했어요. 제 아내가 저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그는 가방에서 사진들과 서류들을 꺼냈어요. 호텔 출입사진, 레스토랑에서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증거들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배신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증거예요. 3년 동안 계속된 불륜의 증거들이라고요. 미정의 남편이 울분을 토했어요. 영호가 무릎을 꿇으며 정희에게 빌었어요.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모르게요? 정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3년 동안 모르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정희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용서 같은 건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수야, 어머니만이 제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민수의 냉정한 선언에 영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한 후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결혼식은 완전히 취소되었고 두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어요. 정희는 예식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미정을 바라봤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조차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정희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결혼식 참사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영호와 이혼을 마치고 강북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면접 결과 나왔어요. 합격했어요. 민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에 들어왔어요. 정말,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정희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민수는 결혼을 포기한 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었어요. 수연과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연락을 끊었지만 서로에 대한 원망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세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민수가 어머니를 걱정하며 말했어요.
정희는 그동안 이혼 절차와 새집 적응으로 바빴지만 이제는 정말로 무엇인가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정희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임대라는 팻말을 발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니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작은 가게를 해볼까? 정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작은 분식집을 열어볼까 해.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손맛이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 돈을 많이 벌려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 민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한 달 후 정인의 따뜻한 국수라는 간판을 단 작은 분식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어요. 잔치국수, 비빔국수, 김밥, 그리고 정희만의 특별한 손만두였습니다. 사장님, 잔치국수 하나 주세요. 개업 첫날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할머님. 금방 끓여드릴게요. 정희가 정성껏 국수를 끓였습니다. 국물을 우려내고 면을 삶으면서 정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맛있네. 우리 딸이 해준 것 같아요. 할머니가 국수를 드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왜 우세요, 할머님?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딸이 시집 가고 나서 이렇게 따뜻한 국수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몰라요. 고마워요, 사장님. 정희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겼어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 야근하는 직장인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취업 면접 봤는데 떨어졌어요. 속상해서. 단골 청년이 풀이 죽어서 들어왔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특별히 만든 손만두 서비스할게. 힘내라, 젊은이. 정희가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천사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실 수 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나도 힘든 일을 많이 겪었거든.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작은 관심과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됐지. 반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연아. 정희가 깜짝 놀라며 반겼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국수집을 하신다고. 꼭 오고 싶었어요. 수연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앉아, 금방 끓여줄게. 정희가 정성껏 잔치국수를 끓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가족 때문에 이런 일이.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수연아. 정희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어른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너는 자책하지 마. 하지만 민수 오빠와 헤어져야 했잖아요. 제가 너무 미안해요. 정희는 수연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내주며 말했어요. 수연아, 이 국수는 잔치국수야. 예전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던 음식이지. 지금은 좋은 일이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여기 와준 게 좋은 일이야.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수연이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한 입 먹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마치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국수 같아요. 많이 먹어. 그리고 울지 마.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수연은 국수를 다 먹고 난 후 정희에게 깊은 절을 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이 맛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민수 오빠 잘 부탁드려요. 수연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약속하자. 네, 어머님. 꼭 행복하게 살게요. 수연이 떠난 후 정희는 혼자 가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수연을 보내준 것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희의 국수집은 동네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곳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사장님, 오늘 장학금 받았어요. 잔치국수 한 그릇 주세요. 단골 대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오늘은 특별 서비스야. 정희가 기뻐하며 국수를 끓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가게로 찾아와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수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그래, 정말 행복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전에는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셨다면,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시는 것 같아요. 정희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 국수를 먹고 갔다. 할머니는 외로움을, 청년은 좌절감을, 아주머니는 피로를 달래러 왔다. 나도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찾은 것 같다. 어느 봄날 정희는 가게 앞에 작은 화분들을 내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꽃이 정말 예쁘네요. 단골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꽃을 보면 마음이 좋아져요. 할머님도 국수 드시고 힘내세요. 사장님 덕분에 매일 힘이 나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정희는 가게를 정리하며 거울을 봤어요. 예전보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퇴근 후 가게로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결혼해도 될까요?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났구나. 네,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요. 정희는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언제든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국수 끓여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배신은 깊었지만 그 끝에서 나는 진짜 나를 찾았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정희의 작은 국수집에는 또다시 따뜻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